속보, KF-21. 꽝夸광, 폭발음 이럴 수가 3번이 굉음해전 세계가 놀라움과 경악을 금치 못하다. 비행기만 보면 지금도 가슴이 쿵쾅거린다. 하루 종일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경기도 김포에서 낳고 자란 필자는 학창시절 논과 밭에서 부모님 일손을 도우며 숱하게 많은 비행기를 접했다. 육중한 비행기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보면 마냥 신기했다. 한때 조종사를 꿈꾸며 공군사관학교를 노크했던 것도 이때의 추억 때문이다. 집거실에는 미국 록히드 마틴이 제작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모형이 있다. 2011년 록히드 마틴 경영진 방한시 기자회견 참석자들에게 보내온 것이다. F-35A는 미사일 등 무기가 밖으로 전혀 노출되지 않아 매끈한 게 특징이다. 현재는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돼 연공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공항에서 열린 에어쇼를 참관한 일이 있다. F-35A는 물론 억만금을 줘도 미국이 절대 외국에 안 판다는 F-22 의용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수직 이착륙은 물론 공중에서 90도 꺾어날기와 제자리 멈춤 동작은 혀를 차게 했다. 외형은 F-22와 비슷하고 성능은 F-35A를 닮은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의 가-17을 약 4만 피트 고도에서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에 이어 세계 8번째 쾌거다. 지난해 7월 첫 시험 비행에 나선 지 6개월 만에 비행 성능 테스트의 최종 관문인 음속, 마하 1 시속 1224km를 돌파한 것이다. 아직은 4.5세대이지만 스텔스 기능만 추가하면 5세대 전투기로 분류된다. 2003년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골든이글, 이 음속을 돌파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T-50은 미국과 기술 협력으로 개발된 기종이다. KF-21은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됐다. KF-21은 최대 음속의 1.8배로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항공기가 음속을 돌파하면 공기 저항으로 날개 등 기체에 강한 충격파가 발생해 기체가 훼손되기 일쑤다. 처음으로 개발한 기술치곤 엄청난 성공인 셈이다. 이제 남은 건 고도와 속도를 더 높여가면서 초음속 비행 구간의 안정성을 점검하는 일이다. 제대로 된 공군 비행기 한 대 없이 일방적으로 당한 6.25 남친과 미국산 전투기에 의존했던 영공방어가 이젠 국산 전투기로 대체하게 됐다. 현충원에 잠든 영령들께 비로소 면이 서게 됐다. 2. 음속의 벽 뛰어넘은 KF-21. 독자 기술 개발 항공기 최초.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17일 역사적인 첫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 KF-21 개발이 당국의 계획대로 앞으로 2000여 회의 비행시험을 거쳐오는 2026년 완료될 경우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이 된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17일 오후 2시 58분쯤 경남 사천 소재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륙한 KF-21시 제1호기는 오후 3시 15분쯤 남해 일대 상공을 고도 약 4만 피트, 약 12,200m로 날면서 음속 마하 1, 시속 약 1224km를 돌파했다. KF-21은 이번 비행에서 마하 1.05, 시속 1285.2km를 넘나드는 초음속 비행을 3차례 시도해 모두 성공하는 등 56분간의 비행 임무를 수행한 뒤 오후 3시 54분쯤 무사히 귀환했다. 국내 개발 항공기의 초음속 비행 성공은 지난 2003년 국산 고등훈련기 T-50 골든이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그러나 T-50의 경우 미국 록히드 마틴 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한 기종인 반면 KF-21은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우리 독자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이번 초음속 비행 성공엔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게 관계당국과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초음속 비행은 문자 그대로 음속, 즉 소리의 속도보다 빠르게 난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각국 공군이 운용 중인 주력 전투기는 대부분 마하 1 이상의 속도를 유지하며 작전을 수행하는 만큼 KF-21 개발 과정에서도 필수 과제 중 하나였다. 그러나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기체를 개발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항공기의 속도가 마하이를 돌파하면 공기 저항 때문에 날개 등 기체에 충격파가 발생할 뿐더러 주변 공기 흐름이 불안정해져 심할 경우엔 기체가 파손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초음속 비행을 세계 최초로 수행한 조종사가 누군지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장에서 급강하하는 전투기를 몰았던 조종사들이 초음속 비행을 처음 경험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이들 조종사는 초음속에 도달했을 때 발생하는 충격파와 난기류 때문에 전투기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다고 한다. 초음속 비행에 따른 충격파는 음속폭음, 소닉붐을 만들어낸다. 이때 고도 10km에서 발생한 폭음은 지상에까지 들리기도 한다. 이 때문에 항공기는 평상시엔 육지, 특히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 상공에선 초음속으로 비행하지 않는다. KF-21의 이번 초음속 비행도 남해 상공에서 이뤄졌다. KF-21C 제1호기는 작년 7월 19일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으며 그로부터 6개월 만에 초음속 비행에까지 성공해 구조적 안정성을 입증했다. KF-21C 제1호기는 이번 초음속 비행에 앞서 지상 시험 과정에서 항공기가 비행 중 받는 실제 하중보다 1.5배 더 센 압력을 가해 기체 곳곳의 안정성을 점검했다고 한다. KF-21의 비행시험은 초기 비행 건전성과 영역 확장 성능 검증, 무장 적합성, 군 운용 적합성 등의 순으로 단계별 성능을 확인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사청은 앞으로 KF-21 비행시험에서 고도 속도를 계속 높여가면서 특히 초음속 구간의 비행 안정성을 점검 검증하고 이를 체계 개발에 지속 반영할 계획이다. 잠정 전투용 적합평가는 올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KF-21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주관으로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 중인 4.5 세대급 전투기로서 지난 2016년 개발에 착수했다. 최고 속도는 마하 1.8을 목표로 하고 있고 7.7톤의 미사일 폭탄을 장착하게 된다. KF-21의 총 사업 비용은 18조 원에 이르러 당군 이래 최대 규모 무기 개발 도입 사업으로 불리고 있다. 전 세계에서 4.5 세대 이상 첨단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국가 지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에 이어 우리나라가 8번째다.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된 초음속 전투기는 미국의 F-100이다. F-100은 1954년에서 59년 기간 총 2294대가 생산됐고 미 공군은 1971년까지, 미국의 주방미군은 1979년까지 운용했다. F-100이 후속기종으로 등장한 초음속 전투기는 F-4였다. 우리 공군은 1960년대 후반부터 F-4D 기종을 운용했으며, 현재도 1970년대 도입한 F-4의 전투기 20대가량이 현역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F-4 등 우리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을 시작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가 바로 KF-21이다. 공군은 2026년 KF-21 체계 개발 완료 뒤 양산에 들어가면 2032년까지 120여 대를 도입해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초음속 비행은 한때 여객기에 쓰인 적도 있다. 영국, 프랑스가 1960년대에 합작 개발한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의 최고 속도는 마하 2, 시속 2448km에 이르렀다. 그러나 콩코드는 경제성과 소음 문제 등으로 2003년 퇴역했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기존 콩코드의 단점을 보완한 차기 초음속 여객기를 개발하고 있다. 3. 신한투자, 한국항공우주, 연간 4조 수주 등 호재 기대. 목표가 67,000원. 신한투자증권은 17일 한국항공우주에 대해 올해 연간 4조 원 이상의 수주 등으로 실적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 목표 주가 67,000원을 제시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한국항공우주 4분기 매출액은 7,615억 원, 영업이익은 380억 원이 예상된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 줄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 수준 대비로는 각각 3%,
6% 하회하는 수준이다. 국내 사업 부문은 수리온 납품과 KF-21 LAH 개발 매출이 정상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4분기 소해 헬기 체계 개발 3,454억 원, 상륙 공격 헬기 체계 개발 4,384억 원. 이 수주됐지만 당장의 충당금 이슈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사업 부문은 이라크 기지 재건 사업 지연으로 매출이 줄었을 것으로 봤다. 기체 부품 부문은 리오프닝 수혜로 1,887억 원으로 36%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환율은 하락해 마진 개선이 제한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주 모멘텀은 더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반기는 말레이시아, 하반기는 이집트 FA50으로 연간 4조 원 이상의 수주가 기대된다. 이에 따른 매출액 증가도 예측된다. 이동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항공우주는 지난해 폴란드 FA-54조 2천억 원, 엠브라이어 주익 RSP 4조 원, LCH 양산 3천억 원, 개발 수주 8천억 원 등을 공시했는데 올해 하반기엔 이러한 수주가 실적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마진이 좋은 폴란드 수주가 올해 실적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봤다. 연구원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커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2018년 미국 고등훈련기 사업 수주 실패 이후 사양화되는 듯했지만 폴란드 수주가 전환점이 되고 있고 민항기 사업, 우주 사업 등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접근이 유효하다고 말했다.